김 씨는 결혼 20년 차 워킹맘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탓에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안타깝게도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게 됐고 김 씨에게 수술 후 회복 기간까지 간병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남 이녀 중 둘째였지만 김 씨의 친정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간병한 경험이 있으니까 둘째 며느리인 김 씨에게 간병을 도와달라는 건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며느리는 남의 집 딸이라며 차별을 했고 김 씨는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을 느끼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랬던 시어머니가 모르는 사람에게 간병을 부탁하는 건 불편하다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라는 건데요. 평소 며느리는 남이라고 선긋던 시어머니의 간병 강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예, 오늘 이 사연도 약간 좀 논쟁적인 이슈네요. 예, 며느리에게 간병을 부탁한 시어머니. 그런데 평소 며느리를 남의 집 딸이다 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친딸들과 약간 좀 구분을 뒀던 그 시어머니가 이제 간병을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17일 내일 모레 글피 17일이 제헌절이죠? 네. 생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일요일이 생일이라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요? 예?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안 되죠. 참 좋은 선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모 선배님. 자, 백다희 아나운서, 말이 좀 씹혔어. 이 며느리 말고 딸이 지금 둘이죠. 딸이 둘이나 있는데 며느리 말고 딸한테 간병을 부탁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딸도 둘이나 있긴 한데 간병 경험이 없는 딸들보다는 친정 엄마를 간병한 경험이 있는 김 씨가 제일 믿을만하다 이런 이유입니다. 딸들이 있는데도 평소 남의 딸이라며 대놓고 차별했던 며느리에게 간병을 부탁하니까 더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김 씨는 직장까지도 그만둬가면서 시어머니를 간병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 씨 부부, 이 아들 내외겠죠? 이 김 씨 부부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김 씨 남편은 직원이 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김 씨도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부부의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신혼집도 부모님 도움 없이 월세로 구했고 두 자녀를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맞벌이를 해도 생활비가 상당히 빠듯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누구에게 손 하나 안 벌리고 단란하게 잘 살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잠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모 씨는 사실은 무남 동료 외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귀하게 컸는데 아버님이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어머니랑 둘이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이제 참 친한 사이도 했겠지만. 자, 그런데 김 씨의 친정 엄마가 그만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암 판정을 받아서 병원 수술을 했는데 예후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간병인한테 맡기기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김 씨가 남편한테 상의를 했던 거죠. 내가 어머님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간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김 씨 남편도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이제 그만두면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 일을 그만두고 엄마를 위해서 간병을 하라고 흔쾌히 허락했기 때문에 그 김 씨가 사실은 어머님을 간병으로 잘했던 거죠. 예, 지금 벌써 진도도 나가기 전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벌써 결론을 막 내리고 계세요. 지금 진짜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이 김 씨 부부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 시부모님이 이번에 그러니까 이 간병을 부탁한 시부모님이 돌연 얼마 되진 않지만 재산을 이렇게 정리해 줬다고. 그렇죠. 이전에 이제 시부모님들이 재산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요 김 씨 부부 이제 남편이죠. 남편은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딸들이 이제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한테 재산을 좀 나눠주려 했는데 이 시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은 선산하고 땅하고 시골집하고 돈 등 현금 같은 게 있는데 선산하고 땅은 장남한테 줍니다. 그리고 차남, 김 씨죠. 차남한테는 시골집을 증여하고요. 딸들한테는 현금 5천씩을 딱 줍니다. 딱 주는데 장남은 뭐고 다 팔아먹죠, 바로.
그래서 현금을 융통을 좀 하고 딸들은 현금이니까 좋은데 이 시골집은 살고 있으니까 팔지를 못합니다. 명의만 바뀌었고 오히려 세금만 좀 더 나오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며느리를 좀 불러가지고 어이 며느리가 남의 집 딸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해. 아, 이거 뭐 사투리 제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경상도 분일 수도 있죠 뭐. 전라도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며느리들한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죠. 어차피 아들한테 주면은 그게 그냥 뭐 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뭐 굳이 지금 뭐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집 딸이니까 뭐 서운해하지 마. 뭐 그런 말 굳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이고 그 말씀 왜 하세요? 음. 어머니가 강성이시네요. 네, 저도 만약 저희 시어머니께서 너는 남의 집 딸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거리가 확 생기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럼 어머니께서도 남의 집 어머님이시구나 이렇게 너무 남의 아들 어머니시고 뭐 거리가 확 생기는 말을 하셔갖고 긁어 부스름을 하신 거죠. 왜냐면은 이 어머니께서 진짜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사신 것 같아요. 평소 때도 그냥 말실수하신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뭐. 제사 때도 며느리들이 준비를 하면 이제 딸들한테 음식 딸들만 다 싸주시고 그다음에 며느리들이 준 용돈을 가지고 딸들 화장품을 사셨대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왜 뭐 이렇게만 주세요. 왜 뭐 따님 뭐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너네는 남의 집 딸인데 왜 내가 화장품 사서 줘야 되니? 너는 니네 엄마한테 가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주인공께서는 재산을 덜 받아서 서운한 게 아니라 이 남의 집 딸 취급하시는 거에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야, 좀 믿기지가 않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재산을 상속을 받았지만 이 둘째 차남 부부인 김 씨 부부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좀 더 증여를 받았는데도 어려웠다면서요? 네, 작은 아들인 남편이 받은 건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집입니다. 명의를 이제 옮긴 후로는 각종 세금이 붙고 또 집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시어머니는 집수리를 이 김씨 부부한테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것도 다 집주인이 사달라고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증여받을 당시에 김 씨는 친정어머니 간병을 하기 위해서 잠시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는데 그래서 생활비를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시어머니는 이 그만둔 며느리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자, 뭐 지금 뭐 채팅창이 터지려고 그래요. 지금 어쩜 좋아 이거. 자, 팀장님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아이 뭐 며느리는 뭐 남의 집 딸이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당신의 건강이 괜찮았던 건데 자 지금부터 상황이 변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이 김 씨의 친정 엄마와 똑같이 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달간 소화가 안 되니까 김 씨가 자기 친정엄마가 수술했던 병원으로 검사를 갔더니 검사 결과가 위암 2기로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위암 2기 정도는 수술하게 되면은 예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당장 수술을 하겠다면서 수술을 잡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간병인은 다른 사람 필요 없다. 며느리 보고 간병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왜? 며느리야, 너가 그때 너 친정엄마 간병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 간병을 해봤기 때문에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며느리니까는 나도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며느리는 머리가 혼란이 온 거예요. 이렇게 되나? 화가 났던 거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튼 해잖아 모르겠네. 아유, 이제 팀장님은 꼭 이게 약간 좀 논쟁적인 말씀을 끝에 붙이세요. 지금 채팅창 분위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 당장 이혼하라고 지금 막 그러는데, 아유, 그래도 며느리가 이거 간병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야, 팀장님 이제 인기가 확 이렇게 그냥 곤두박질 치실 수도 있는데. 그래 내가 한마디 더 하면 중요한 거는 이 시부모님들이 재산을 분배해서 그래요. 분배 안 하고 갖고 있으면은 며느리가 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딸들도 서로 하려고 하겠죠. 분배해 주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죠. 아무튼 이제 얘기 계속 더 해볼게요. 자, 이남 이녀입니다. 자식 넷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보통 제일 많이 이렇게 받았으면 큰 며느리, 딸 네. 둘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제가 오늘 주인공 편만 드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집안에 있는 여성 중에 순위 4번째 중에 4번째예요. 왜냐하면 두 딸,
당연히 엄마가 위암이면 강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게 딸이잖아요. 엄마도 우리 딸 하면서. 근데 두 딸 조용합니다. 그다음에 첫째 며느리 땅하고 그다음에 천산하고 다 받았던 첫째 며느리 책임감 가지셔야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조용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시골집만 받았던 둘째 며느리가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둘째 며느리가 네, 제가 할게요라는 말이 나온다면 진짜 그건 이제 몇십만 병 중에 한 명이 있을 사람 아니에요? 예, 지금 채팅창의 주요 내용이 뭔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김은배 팀장 퇴출. 어떡해. 당신 지금 큰 실수한 거야 지금 막. 아무튼 뭐 이게 좀 약간 그러니까 우리 팀장이 본인 그냥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좀 첨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이 김 씨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또 이유가 좀 있었죠. 그렇죠. 그냥 거절한 게 서운한 그런 마음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게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 당시에 직장을 좀 그만뒀었는데 새롭게 직장을 구했었고요. 지금 50이 좀 다 돼 가는데 이 나이에 이 구한 직장 만약에 다시 간병한다고 이거를 좀 쉬어버리면 경력 단절이 되기 때문에 다시 구하기 어렵다고 본인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직장 구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출금도 갚고 있고 조금 좀 빚을 좀 갚는 뭐 좀 좋은 상황인데 다시 하기에는 부담스러웠고요. 남편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좀 그만두면 좀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이 간병비 명목이라 하면서 이 남편한테 3천만 원을 보내줍니다. 3천만 원. 네. 하하, 3천만 원이다. 소장님, 3천만 원 정도면 네. 그냥 사람을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사람을 간병인은 이제 뭐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너무 이제 성격이 좀 까탈스러우셔서 남한테 내 몸 맡기기도 싫고 남이 해주는 밥도 입맛에 안 맞을 거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한테 사과도 좀 하셨대요. 그동안 이제 미안했다. 그러면서 네가 그래도 가족이니까 나를 좀 보호해 다오. 그리고 너는 친정 엄마도 간병해봤으니까 다 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네가 좀 나를 하면 내가 힘을 내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건 이제 어머니 마음을 뭐 아프시니까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좀 있으신 분 같으니까 간병인을 쓰시고 아들, 딸, 며느리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서 뵙는 게 맞죠. 이렇게 한 명이 너무 괴롭게 살 수 있으면 돈이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이 시점에서. 예. 채팅창이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지금 읽을 수가 없어요. 팀장님, 아까 제가 뭐 팀장님 뭐 퇴출 이건 농담이고 뭐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네. 또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예. 저희 집사람이 간병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지 말라 그러고 간병인을 붙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그거는 인정상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며느리가 어머님도 싫어해요. 불편해 하니까 며느리가. 맞습니다. 따라서 요즘 간병인들이 잘하니까 간병인 붙이는 걸로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진짜 하여튼 이거 인기 엄청 의식하셔. 아이고 진짜.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자신의 간병 강요하는 시어머니 이혼하라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러십니다. 자, 이혼은 하는 건 이제 배우자하고 남편하고 지금 관계에 있는데요. 우리 민법상으로 이혼 사유 중에 이 배우자의 직계존속, 우리가 시어머니, 시부모를 배우자의 아니면 장인, 장모를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심히 부당한 학대가 그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강요, 자신의 간병을 강요. 근데 심히 부당한 학대로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상당히 강요하고 압박을 가하고 남편도 막 그런 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게 트리거가 돼서 계속적으로 갈등이 유발된다면 그렇죠.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이혼 사유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도 그 이 여사님하고 어머니 계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여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네. 괜찮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짜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말도 못하게. 두 분 다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니면 글 쓰십시오. 진짜. 아니면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소장님이 일단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김 기자한테 좀 물어볼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성품이 좋으신 분 같아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괴로우신 거잖아요. 대부분의 며느리는 이거 그냥 듣자마자 기분 나빠할 얘기잖아요. 언제는 남의 딸이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가족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도 뭐 못할 바는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좀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주변에 남편께서 정리를 하셔야죠. 어머니 아픈 어머님도 달래시지만 모두가 행복한 길은 돈을 써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가족들이 하루씩만 가도 지금 일주일 채워집니다. 네, 가족이 합심해서 어머님 병 잘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김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게 채팅창이 완전 펑 터질 분위기여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시청자분들이 경우 없고 이기적인 시어머니한테 너무 화나셨는지 이혼하라고 마구 열변토하시고 오히려 시청자들이 암 걸릴 것 같다고 반응하시는데요. 5월에 뻐꾸기님, 며느리로 딸이어서 엄마를 간병한 건데 본인 딸들한테 요구해야지 참 무한으로 이기적인 시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박에이치케이님은 남편이 문제다. 이런 경우에 왜 안 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해피님도 남편이 호구네라고 말씀하시네요. 3천만 원 있으면 요양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뭐 그건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이었고요.